아까 인사를 드렸던 한국 히프라의 기술지원팀 변정재입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한국에서 있었던 신생자동 설사 유병률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드리고 교수님과 이제 저희 DPC균과 그리고 CPA균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5분의 임상수의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40개 농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40개 농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각 농장에서 3개씩 신생자돈의 설사 샘플을 저희가 수집을 하여 총 120개 설사 샘플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검사는 히프라가 가지고 있는 엔테로체크라는 검사를 활용을 하여 진행을 하였고요. 항목 같은 경우에는 CP균의 알파 독소, 그리고 베타 독소, 그리고 DP실균, 대장균 부착인자, LT 독소, 로타바이러스에서는 A와 C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결과 중에 하나만 먼저 베타 독소에서 말씀을 드리면, 베타 독소는 검사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CP균에 대한 양성은 CPA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농장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저희가 양성률에 영향을 주는지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2025년 아시아 양돈 수의사 대회 APVS에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수집한 40개 농장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CPA나 DP실균에 대해서 백신을 맞거나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농장이었음을 좀 밝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어떤 키트를 검사를 했냐라고 보여드리게 되면요. 저희가 이렇게 생긴 키트가 되겠습니다. 엔테로체크라는 키트고요. 면봉이랑 FTA 카드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면봉을 통해서 3마리의 신생자돈 설사 분변을 묻히게 됩니다. 설사 분변을 묻혀서 여기 특수 코팅, 보라색으로 보이는 특수 코팅된 종이에 묻히게 되면 이 특수 코팅된 종이가 병원성을 다 없애게 되겠고 유전자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이 병원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검사 결과를 음성과 양성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양성 중에서는 항원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의 양에 따라서 플러스 하나부터 플러스 3개까지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레퍼런스처럼 항원의 양에 따라 DP실균의 양에 따라서 설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CPA균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으로 올수록 왼쪽이 이제 CPA균의 양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CPA균의 양이 적은 정도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설사이고요. 초록색이 설사가 없는 정상 분변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CPA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사를 많이 일으킨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양성을 분석을 하더라도 단순히 양성, 음성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항원양이 많은지를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원양을 플러스 하나부터 플러스 3개로 분석을 했고요. CPA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개만 항원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세균과 바이러스에는 2개와 3개를 항원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유병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면 여기 농장 마크가 있는 부분이 농장에 대한 유병률 좌측 부분이 되겠고요. 돼지 마크가 있는 부분이 샘플 유병률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성률을 간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 양성률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DP실균 같은 경우에는 양성률이 70%, CPA균 같은 경우에는 100%, 대장균 LT 독소는 65%, 대장균 부착인자는 57.5%, 로타바이러스 A형은 82.5%, 로타바이러스 C형은 17.5%가 양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샘플 유병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아무래도 세균 같은 경우에는 CPA균이 100%가 양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PC균 상당히 높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70%. 로타바이러스도 높게 나와서 저희가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유병률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항원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설사를 일으키는 위험도가 달라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CPA균이 농장에서 100%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농장이 CPA균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원 양이 많았던 농장을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CPA균 같은 경우에는 항원 양이 많았던 농장이 82.5%가 되겠고요. DPC균 같은 경우에는 50%,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6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성률을 보는 것과 그리고 항원 양성 중에 항원 양을 기준으로 양성률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양성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이 양성률에, 유병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저희가 요소별로 나눠 볼 텐데요. 백신이 유병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들 생독 배신들을 쓰고 계시거나 혹은 대먹이기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양성률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샘플 단위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안 하는 그룹과 백신을 접종하는 곳에서 저희가 항원 양이 얼마만큼 이제 많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더니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에서는 40%가 양성, 그 다음에 백신을 맞는 그룹에서는 62.2%가 양성. 그러니까 우리 농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고 있거나 혹은 대먹이기를 하고 있는 농장이시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꼭 설사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꼭 수의사분이랑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농장의 크기가 DPC균과 그다음 CPA균이랑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농장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400도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저희는 300도, 400도, 500도를 기준으로 모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농장의 크기나 형태, 모든의 두수와 상관없이 이런 신생자돈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 만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 두수나 사육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DPC균과 CPA균이 만연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항생제가 유병률에 영향을 줬느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생제를 이제 우리 농장에 신생자돈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농장이 있었을 텐데요. 유병률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느냐 받느냐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산성 모돈들을 많이들 요즘에 찾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생시자돈 13도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생시자돈 13도 이상일 때 DPC균의 양성률이 차이가 나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편이 13도 미만이고요. 오른쪽 편이 13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도 이상일 때 DPC균의 양성률이 많이 높이 차이가 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고요. CPA균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라고 같이 저희가 첨부를 해 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다산성 모돈들을 찾게 될 거고 그런 과정 중에서 생시자돈이 13도 이상일 때는 DPC균의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복당 설사하는 포자 비율에 따라서 CPA균의 양성률이 어떻게 달라질까일 텐데요. CPA균의 양성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 복에서 설사하는 개체들이 30% 이상이 될 때 CPA균의 양성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성률이 차이가 나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한복 내에서 설사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겠고 더 많은 영향을 줄 때 이 CPA균의 양성률이 더 올라간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내에서 이제 포유 품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유 품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이 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독소, LT 독소에 대한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유 품질에 대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LT 독소에 대한 예방 부분도 꼭 챙겨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포유 품질 이 부분들도 꼭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양성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번 살펴볼 만한 거는요. 농장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하나인가? 우리 농장의 설사를 일으키는 문제가 하나인가를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농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90% 이상의 농가에서는 90% 농가에서는 두 가지의 병원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농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CPA균은 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A균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착인자 대장균이라든지 아니면 DPC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필수적인 신생자존 설사에 대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엔테로 체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농장에 있으실 때 초기 11령 이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발성 신생자손 설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임상 증상을 저희가 보신다고 하시면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진단을 하시기 이전에 부검을 해보셨었는데 앞에 로드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장감막에 이런 부종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특히나 이 11령에서 이런 결장감막 부종은 부종병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DPC균 감염을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PC균 감염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다가 농장 내에서 당연히 백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이제 대장균이라든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 DPC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는지, 수세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기고 있는지, 그리고 초유 섭취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잘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우리 농장에서 만약에 신생자손 설사가 감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은 수의사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꼭 실험실 진단을 맡겨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단 결과가 만약에 DPC균이 양성이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A균이 양성이 나와서 항원량이 많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순서로 이어서 수의생 DA 저희 제품을 소개를 드리면서 해결책으로 저희 제품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 스페인에서 오신 글로벌 히프라 프로덕트 매니저 호아킨 미구엘 수의사분을 모시고 신생자손 재발성 설사의 완벽한 해결책 수의생 DA를 한번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